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 밤 9시 11월 15일 밤 9시인데요. 제가 아까 저녁에 영상을 한 편 찍었는데 지금 한 편 더 찍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두 번째 영상은 문화책방. 사실은 어제 제가 책을 소개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어제 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지 않으면 뭐랄까 잠을 못 잘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권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문화책방을 열고 있는데 어떤 책은 또 인기가 있고 어떤 책은 뭐 그렇게 썩 인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이 책은 지금 제목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이에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예, 프로페셔널이면은 전문가적인, 스튜던트 하면은 학생이라는 뜻이죠. 네, 이 책은요, 나온 지 한 두세 달 됐어요. 이게 언제 나왔을까요? 제가 이 책을 여름에 구입했거든요. 2021년 2월 달에 첫 출간이 됐네요. 2월 18일 날. 근데 저는 이 책을 8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8월인가 7월 정도에 구입을 해서 그때 이제 굉장히 재밌게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그 이후로 이 책을 제가 정리를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도 이제 제가 읽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제 옷도 하얗고 뒤에 지금 화이트보드도 하얗고 이 책도 하얘서 너무 뭐라 하죠? 좀 책이 별로 튀질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책은요,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참, 감탄을 하면서 읽었어요. 굉장히 이 책을 쓴 저자, 이 김용섭이라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썼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참 찾아보기 드문 책이다. 저는 이제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상을 좀 제시를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이 김용섭이라는 이분은 원래 그러니까 연구소 소장으로서 특히 이제 트렌드 분석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트렌드 분석을 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거기서부터 어떤 인사이트, 통찰을 해서 그 의미를 포착하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경영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또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내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산업 강사 또는 기업의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해오신 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내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이 동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은 이제 기업에 가서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가 뭐고 이제 이 어떤 변화하는 사회적 트렌드에 대해서 발빠르게 이제 막 의미 해석을 해서 가서 이제 기업의 임원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제 막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강연을 끝나고 나면은 직원들이 와서 자녀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에 가서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임원들은 자기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트렌드가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의 학교 교육이 앞으로 이게 정말 유의미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진짜 뭐 교육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이 학부모들의 그 교육열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열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자녀의 미래나 교육에 대한 고민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제 계속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답을 해줬는데, 이거를 한번 종합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이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은 사실 전문적인, 전문가다운 이런 말이고요. 스튜던트라는 말은 이제 학생이라는 말이니까 이 의미를 하나하나 떼서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뜻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돼요.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직업은 갖지 않고 학위만 계속 쌓아가는 그러한 대학원생, 대학생, 이런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공부가 막 좋아서 몰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취직도 안 되고 사회생활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이제 뭐 성인으로서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 그런 의미로서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온실 속의 화초, 그러니까 지식은 계속 쌓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회생활을 할 능력은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다소 경멸조에 또는 뭐 이제 안타까움이 섞인 그런 뉘앙스로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이 용어가 지금 시대에서는,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이 의미가 앞으로는 더 필요해지는, 오히려 이 자세가 필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수한 교수님의 명문대와 우수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 유튜브로 들어가도 유명한 그 교수님들 이름만 쳐도 그 교수님들의 그런 녹화된 영상을 우리가 바로바로 시청할 수가 있어요. 물론 외국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번역해주는 그러한 툴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새벽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고 점심 밥 먹으면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명문대의 수업 또는 유명 어떤 지식인이나 어떤 그런 유명 인사의 어떤 그 통찰력 있는 강연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변화에도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러한 어떤 인재형, 인간상, 그런 어떤 변화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그 치열하게 노력해서 살아남는 한 어떤 치열한 강자의 모습을 두고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형 인간, 앞으로 미래형 인간은 이 프로페셔널한 워커, 직장인이면서 이 프로페셔널한 스튜던트, 공부하는 학생, 프로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 의미심장한 그런 이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분 자체가 이미 지식 정보를 연구해서 파는 분이자, 지식 정보를 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트렌드 분석을 해서 기업에 팝니다. 그러면서 1인 기업이고, 1인 기업. 그 다음에 혼자 일하고 위기든 변화든 혼자 그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와도 그거를 그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존 능력, 그걸 또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생존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기술,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다. 다른 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트렌드 분석이라는 것도 한번 분석하고 나면은 그 정보를 계속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근데 좀 재밌는 건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최신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알려주고 또 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실체를 알려줄수록 이 공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 이 본능적으로 인간은 공부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지? 이거를 먼저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특히 기술의 혁신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 4050 세대는 특히 이제 자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는 그래도 대학에서 배웠던 거를 사회에 나와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그게 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과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상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은 어떤 그런 변화에 너무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대학 교육에서 해왔던 그런 지식들은 다 과거 버전인 거예요. 과거의 버전. 이런 빨리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입시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에 보내도 대학 교육 자체가 이미 한물간 과거의 버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열심히 등록금을 대서 가르쳐봤자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상을 대학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학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는 대학이 사회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꼭 보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주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계속 대체해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생 직장이 사라진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만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또 화두가 공부예요, 공부. 아니, 결국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거 필요한 것은 다 공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직장인이면서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중견 그 직장인들조차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평생 직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로봇이나 AI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거와 대응해서 그러한 변화에 뭔가 직면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부분을 알아서 다 찾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의 진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익숙한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고 코딩 같은 거 그런 거죠. 코딩, 블록체인, 3D 프린팅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메타버스 무슨 NFT까지 나왔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기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술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들, 과거의 것들은 이제 더 이상은 찾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제 점점 빨리 바뀌는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새로운 변화에 계속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러한 이 시대에 맞는 인재상 또는 인간상은 바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와 같은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언제든지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인간상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다 끝나가잖아요. 물론 뭐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가 뭐 아직도 창궐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치료제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뭐 마스크 벗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죠. 그런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일자리를 잃은 그런 위기가 다시 회복될까요?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동안에 사라졌던 일자리들이 다시 회복될까요? 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크고 빠르게 변화된 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구조는 확실하게 커다랗게 변화를 겪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이 시기 동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라면은 차라리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러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겠다. 이런 이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은 일자리의 대체,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자동화에 의한 이 일자리의 대체는 앞으로 예견된 상황이다.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취업을 못한 졸업생들, 그런 졸업생들은 그 팬데믹이 끝나면,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서 취업이 잘 될까요? 그런 문제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취업을 한 직장인들도 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러한 것이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쓰지 않고도 자동화, 디지털화 해서 AI 같은 걸로 이제 전체의 운영을 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개인들의 위기가 커지겠죠. 세상이 빨리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개인들에게 닥치는 위기는 더 커져요. 오히려 그냥 천천히 흐를 때, 그러니까 거의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큰 변화가 없이 주어진 것을 그냥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빨리빨리 변화하고 기술이 빨리빨리 변화하고 새로운 개념들이 빨리빨리 나오고 이럴수록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중에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심화될수록 사실은 누가 더 유리하다? 금수저가 더 유리해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곧 교육을 위한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은 입시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얻어서 명문대를 가더라도 이제 그래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등을 통과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고위 공무원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부모 찬스 또는 조부모 찬스가 있는 그러한 분들과 경쟁을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금수저가 나왔으니까 이제 흑수저가 나와야죠. 흑수저가 변호사가 된들, 흑수저가 의사가 된들, 그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단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부모 찬스와 조부모 찬스가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시작부터가 다르다. 결국은 그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 자본주의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가 되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부의 대물림은 늘 있어 왔던 거고, 늘 이제 금수저들은 있어 왔고, 그 금수저들과 경쟁을 했을 때 흑수저는 결국은 정말 남다르게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전환점이 됐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해진 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발현하며 자신의 업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직의 힘,
외부 상황의 힘, 경제 상황의 힘, 이러한 외부 변수가 아니라 자기 실력 자체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시대에 오리지널한,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굉장히 그 다양한 내용들을 지금 그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독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해진 세상이 됐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수록 또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로봇과 자동화에 대체되지 않으려면은 오직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해지고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금수저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흙수저 아닙니까? 보통 평범한 그런 부모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이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결국은 믿을 것이라고는 실력밖에 없다. 믿을 것이라고는 실력밖에 없고 그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다. 그래서 과거에 반복되는 습관을 과감하게 빨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다가오는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더 준비를 많이 해서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고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결국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머물러서 이 변화하는 그러한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한순간에 빈민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문 지식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능력, 계속 배우고 또 그것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위기에 대한 대응력, 또 순발력, 생존력,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2장, 3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2장, 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뭐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이 가운데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본 대목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4년제 대학 대신 마이크로 칼리지라는 용어가 이 제목이 있죠. 저는 이걸 보고서 이게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5년 이내에 이 마이크로 칼리지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이게 보편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학 교육이 아니라 대학 교육은 뭐 4년제 교육으로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직장인들이 교육을 다시 받아서 빨리빨리 그 업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이 교육, 마이크로 칼리지가 제가 볼 때는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유행을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의 근본적인 개념이 이 마이크로 칼리지의 등장으로 해서 바뀔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잠깐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크로 칼리지는 몇 주에서 몇 달간 단기간의 학습 과정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다. 당연히 학위는 없다. 학위가 아닌 실무 기술을 빨리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대학이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대학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4년제가 아니라 왜 마이크로 칼리지가 필요할까? 바로 지식 정보의 반감기 때문이다. 이 help life라고 하는데 반감기라는 게 우라늄과 같은 그런 방사선의 반감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식 정보가 반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라늄의 방사선이 줄어드는 것처럼 지식 정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효력이 떨어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반감기라는 표현도 널리 쓰이는데 기존의 지식이 쓸모 없어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사회에서 지식의 반감기가 짧아지면서 대학이 4년간 학부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쓸모 없어진다. 아무리 유망한 새로운 전공이라도 4년간 학부에서 공부하는 동안 배웠던 것들이 낡은 지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만큼 변화와 진화가 빠르다 보니 대학 학부 과정이 4년에서 훨씬 짧아지며 생존하거나 아니면은 대학 자체가 사회와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역할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래서 미래학자 이 토머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마이크로 칼리지가 미래 교육의 대세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다빈치 연구소 소장인데 거기서 마이크로 칼리지를 운영한대요. 제가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제 연구소를 지금 제가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내년 1월 정도에는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칼리지를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이분은 지금 이분도 다빈치 연구소의 소장인데 그 연구소에서 마이크로 칼리지를 운영해요. 근데 거기서 뭘 가르치느냐? 드론 기술, 3D 프린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자 새로운 직업이 되는 분야에 그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세컨드 잡을 가지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단기 직업 교육이래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평생 교육으로 가야 돼요. 직장인들에게 세컨드 잡을 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투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직업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직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은 본인이 창업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신기술이자 새로운 직업이 되는 분야에 현업의 실무자와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해서 4주에서 11주가량의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여기서 4주에서 11주면요. 한 달에서 약 넉 달, 한 달에서 넉 달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그런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빨리 배우고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 칼리지의 장점이다. 저는 여기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바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교육이야. 이거는 그리고 내가 해야겠다. 저의 꿈입니다. 저의 소망이고 제가 정말 이룩하고 싶은 목표예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근데 제가 이걸 8월 달에 읽었거든요. 7월 달인가 8월 달에 읽었을 때는 그때도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보이시죠? 제가 이게 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문화 책방에서 이제 책을 소개하다가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눈에 띈 거죠. 이 책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제가 이게 다시 보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나아갈 방향이다. 저는 제 소명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기술 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결국은 정말 오리지널한 콘텐츠, 나만의 어떤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실력, 나만의 역량을 가진 그러한 인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이 말한 대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즉 정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그래도 빨리 대응해서 빨리 공부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와 위기는 계속 찾아올 거예요. 내 직장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찾아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빨리빨리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우리 가족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바로 이 공부, 끊임없이 공부하는 능력, 또 위기 대응력, 또는 이러한 독자적인 오리지널한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것. 그건 결국은 공부하는 것과 교육을 받아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익혀서 그것을 내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컨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나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지금 책 소개인데 제 꿈을 얘기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업의 새로운 인재상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재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이 다 됐네요. 저도 빨리 퇴근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